자, 여러분, 크립토 토마토입니다. 안녕하기는 힘든 날이죠. 암호화폐들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XRP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방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. XRP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등 가능할까? 이 와중에 제드 맥켈럽 지속적으로 XRP를 팔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. 이 짧은 분석, 이 분석 같은 경우는 뉴스BTC의 IUC 진달의 분석입니다. 그는 이야기하기를 XRP는 25센트 초반에 있는 저항선을 뚫어줘야 된다. 뚫지 못하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 떨어지게 되면 24센트 혹은 23 그리고 22센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. 자,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겠는데요. 이 와중에 제드 맥켈럽 최근에 1140만 개 XRP를 현금화를 시켰고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. 이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7년간 월별 및 연간 XRP 매도량을 제한하는 협의, 그날 XRP 전체 볼륨의 몇 %만 팔 수 있도록 XRP 판매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며 7년째인 올해는 20억 개의 XRP까지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제드 맥켈럽이 XRP를 계속 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. 어떤 분들은 이 제드 맥켈럽이 파는 것이니까 XRP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어서 XRP 가격이 오르지 않자 이번에 또다시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크립토 비트로드가 나섭니다. 약 1년 반 전쯤이었었죠. 그때도 XRP 가격이 오르지 않자 내가 XRP 포크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말만 했었고 포크는 시키지 않았었죠. 자, 그랬었던 그가 이번에는 이런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. 이 리플사가 XRP 홀더들을 이용했다. 치가 떨린다. 수십억 개의 쓸모없는 XRP를 자신들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 던지고 우리를 배신했다. 앞으로도 우리에게 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. 집단 소송의 시간이다. 리플사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트윗을 리트윗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드포크에 의해서 이번엔 집단 소송 쪽으로 컨셉을 잡아보고 있는 크립토 비트로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하여간 이 친구도 좀 재밌는 친구죠. 암호화폐 업계에 이제 분석도 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광대 같은 이미지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로 이 트윗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66명이 리트윗을 했네요. 자, 하드포크는 한다라고 말만 하고 하지 않았었던 크립토 비트로드, 과연 집단 소송은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로 집단 소송 걸면 또 머리 아프겠죠?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원들을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두바이 쪽에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엔지니어답게 금융기관의 고객들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지불하는데 리플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크 성장과 확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테크니컬 오퍼레이션의 VP,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것 같죠. 이런 경우에는 부사장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. 자, 이쪽에 부사장을 또 뽑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부사장 같은 경우는 회사의 운영팀의 리더가 되어서 스프링 쪽의 개발과 엔지니어링, 데이터와 정보의 안정성, 그리고 리플사의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책임지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 전달 및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바빠지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일 것입니다. 좀 뭔가 눈에 띄는 좋은 발전이 나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, 자, 그 다음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련된 지원 소식. 첫 번째로는 캐나다 거래소인 엔덱스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. 그 다음으로는 iSafePal이라는 지갑 회사가 마찬가지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, 국내 암호화폐 회사나 지갑 회사들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지는 않고 있는데요. 저는 좀 기다려보면은 그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이제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
이제 바이낸스는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국내 거래소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국내 거래소에서 안 한다 치면은 그냥 다른 거래소, 지원해주는 거래소로 XRP를 옮기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다른 분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. 지금 이제 XRP를 스테이킹을 해놓고 있다. 근데 스테이킹이 락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풀리는 날짜가 스냅샷 이후의 날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스테이킹을 해놓은 그 회사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을 하면은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,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못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미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은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그 회사 있죠. 스테이킹 하고 있는 그 회사나 거래소에 문의를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그 회사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구나, 그러면은 에어드랍을 지원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, 그렇게 된다라면은 회사가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된다라면은 받으실 수가 있겠죠. 그때 제가 이 스파크 토큰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플레어 측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었죠. 스냅샷 자체는 다 찍는데 거래소들 중에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싹 제외를 한다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계시는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.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,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경험할 때마다 좀 힘이 많이 빠지는, 힘을 많이 빼먹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좀 많이 허탈한데요. 이 마지막으로 누가 또 재밌는 짤을 올렸어요. 브루노 마르스의 이 노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빵형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. 자, 이거 보시고 허탈한 웃음이라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이 미국 증시를 비롯한 하락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힘든 날에도 토마토밭 잘 견딜 수 있도록 물주기 여러분들께 부디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